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제 리우 올림픽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월 5일이면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계속 스포츠 소식 전해주던 중앙일보 박린 기자가 지금 리우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 국제전화 연결해서 한번 현지 소식을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박린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우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지난주에 출국해서 현재 그 리우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구촌 최고의 축제 이렇게 부르는 리우 올림픽 개막이 이제 5일 앞, 오늘 뭐 하루 다 갔으니까 이제 4일 앞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브라질 현지 어떻게 가신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그 프랑스 브라질 상파울을 경유해서 리우에 도착했고요. 네. 그 비행 시간만 그 24시간 10분, 거리가 그 18,712km에 달하고요. 네. 제가 2년 전에도 그 월드컵 때문에 브라질에 왔었는데 정말 브라질 오는 길이 정말 극한 체험 같습니다. 아, 2014년 브라질 월드컵도 가셨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질이 지금 지구 반대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침에 계신 겁니까? 네, 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시차가 12시간이고요. 12시간이 느려서 현재 그 1일 아침 7시 10분입니다. 그 개회식이 한국 시간으로 그 6일 오전 7시에 열리고요. 이번 대회 주요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나 아침에 열려서 국내 스포츠 팬분들은 그 새벽잠을 좀 설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시작되면 낮밤이 또 바뀌겠네요. 정확하게 12시간 시차군요. 네, 자. 지구 반대편이라서 시차도 정확히 12시간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남미니까 우리가 늘 덥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그 브라질이 남반구고요. 그래서 8월은 겨울로 그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낮 기온은 그 최고 30도까지 오르지만 밤에는 17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로 얇은 바람막이에 긴 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브라질은 남반구라 겨울로 접어든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우리나라 여름 날씨 30도인데 일교차가 크네요. 10여 도 나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현지에 온 그 기자들 대부분이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고요. 네. 겨울에는 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또 긴 점퍼를 입고 자다가 뭐 쌀쌀해서 깨는 기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리우에 가 계시다니까 이제 딱 걱정이 되는 것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네, 그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체인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브라질을 강타한 지카 바이러스 탓에 각국이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는데 그 미국 농구 대표팀은 인근 항에 그 16,700톤급 초호화 크루선을 띄워서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아하. 우리나라 골프와 양궁 대표팀 선수들은 그 천연 모기 퇴치제라 불리는 유칼립투스 성분이 들어간 특수 경기복을 입습니다. 아유, 뭐 특수 경기복에 또 돈 많은 나라는 초호화 크루즈선을 띄워서 숙소로 활용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박린 기자님, 이 브라질에 직접 가보니까 지카 바이러스 위험 좀 어떠세요? 네, 사실 저도 그 모기 퇴치제랑 모기약을 굉장히 많이 사왔는데요. 네네. 직접 와보니까 그 우려했던 정도는 아닙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의 8월이 겨울이라서 기온이 떨어져서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기 서식이 쉽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 중에 일부에는 아예 우통을 벗고 다닌 사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부분 선수들 여전히 그 조심하는 분위기고요. 저도 그 숙소에 모기가 거의 없는데 가끔 한 마리씩 돌아다니면 좀 다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도 아예 없진 않군요. 네, 한 마리씩 돌아다녀서 실제로 동료 기자 중에 모기가 물린 기자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이상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 꼭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가려면 이 예방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아야 된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황열병과 A형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등 예방주사 4방을 필수로 맞아야 하고요. 기자들 역시 그 주사 4방을 모두 맞고 왔습니다. 또 말라리아 약도 그 출국 3일 전부터 귀국 후 일주일까지 그 하루에 한 알씩 총 37알을 먹는 것도 공고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라리아 약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 두 종류 약이 있는데 하나는 15만 원 정도고 싼 건 3만 원 정도인데요. 또 이게 싼 거에 그 말라리아 약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 부작용으로 또 악몽을 꾸는 게 있다고 그 우리나라 의사가 그런 소개를 해서 좀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말라리아 약이 1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가격 차는 큰데 싼 걸 먹으면 네. 부작용으로 악몽을 꾼다. 야, 이거 네. 과학적인 팩트입니까? 네. 실제로 한국 의사가 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3만 원짜리 샀다가 네. 혹시 모를 또 그런 악몽을 꾸는 걱정 때문에 또 비싼 걸로 바꾼 기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겠죠? 이것도 회사의 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예방주사 맞는 거나 출장비 같은 건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현지에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거의 4, 5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이 경기장은 다 완공됐던가요? 네, 제가 직접 올림픽 경기장에 가봤는데요. 마지막 공사 중입니다. 사실 수영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아쿠아스틱 스타디움 앞에 가봤는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서 바깥으로 큰 소음이 흘러나왔고요. 그래도 대회가 임박하면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서 대회는 예정대로 치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회를 예정대로 치를 수는 있는데 이제 개막식 며칠 전인데 아직도 공사 진행 중인 또 수영 경기장이 있군요. 자, 이 리우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 이 선수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때요? 네, 리우 올림픽 선수촌이 사실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이 됐는데요. 앞서 호주 대표팀이 화장실이 막히고 배관시설에 가스가 새서 입촌을 거부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갔고요. 저도 선수촌에 가봤는데 필리핀 탁구 선수 얀얀 선수가 온수가 입촌 후에 사흘이 지나고서 나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요. 하지만 선수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호주 대표팀 얘기해 주시니까 그때 또 브라질 측에서는 캥거루를 넣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막말을 해서 신경전이 벌어졌던 소식 전해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자, 이게 리우 시장이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가 호주 대표팀이 좀 정색하면서 화를 냈고요. 리우 시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래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찾아가서 화해해야죠.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자, 지금 경기장도 공사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선수촌도 어쨌든 새로 만들었는데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은 브라질의 치안 문제인데 어떤가요? 체감하기에? 네, 일단 브라질이 일반인들의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리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우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소총을 든 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고요.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장갑차까지 눈에 띕니다. 브라질 정부가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했고요. 호주 기자와 얘기를 해봤는데 호주 대표팀은 브라질 군인들을 믿지는 못하고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했다고. 또 그럴 필요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테러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네, 리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최근에 13명이 체포되고 검거가 됐고요. 유엔 테러 전문가는 리올림픽이 2년 전 월드컵 때보다 더욱 테러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대회가 무사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지 어쨌든 취재차 합류해 계시니까 자, 우리나라 선수단은요. 현지 적응 훈련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사격 등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도착해서 종목별 훈련에 돌입했고요. 양궁 대표팀은 29일에 결전의 땅에 입성했고
미국에서 전지훈련하던 수영 박태원 선수도 어제 리우에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개막까지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금메달 10개, 종합 10위, 10-10 목표인데 잘 차질 없이 준비해서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고요. 어쨌든 이제 리우에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 올 테니까 자주 연락드릴게요. 네. 건강하게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요. 오늘 발표한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52개월 연속이라는 최장 기록까지 경신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흑자, 최장기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동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치 보셨죠, 교수님? 예. 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월별로 보면 사상 최대라는 얘기죠. 전부 한 달에 121억 7천만 달러가 경상수지인데 네. 작년 6월에도 아주 높았어요. 그때 118억 달러였는데 그때보다 3억 달러 높으니까요. 네. 근데 6개월 단위로 보면 금년 상반기는 약 500억 달러 흑자인데 작년 상반기에는 504억 달러 흑자였으니까 네.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6월 한 달로 보면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수출한 돈, 수입한 돈의 차이 맞습니까? 뭐 쉽게 청취자들이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출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결국은 이 수지가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은 결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수출은 7% 정도 줄었고 네. 작년 6월에 비해서. 네. 근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결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액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수입은 10%나 늘었어요. 네. 그리고 수출이 줄은 거 7%도 뭐 어떤 때는 10% 이상 줄다가 그런 거에 비하면 좀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5월에 한 작년 5월에 비해서 2, 3% 정도 줄다가 감소폭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어쨌든 안 좋습니다. 지금 대외 경제도 좀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또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투자하려면 외국에서 기계나 그런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네. 투자도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해서 소비재 수입도 늘지 않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안팎이 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이 더 안 좋다. 국내 경제가 더 안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지금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 하는데 이게 안이 더 안 좋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자, 이주열 하는 총재도요. 한 강연에서 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면 어떤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제 흑자는 적자보다는 좋은 겁니다. 96년이나 그 외환위기 97년 낮은 해는 그 적자가 많아서 결국 외환위기가 났거든요. 네네. 그만큼 나쁜 건 아닌데 이 흑자라도 이게 뭐 이익이 나는 흑자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흑자가 될 때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지금 뭐 1100 몇십 원 하고 요새도 좀 내려갔는데 네.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사실은 더 내려가서
경상수지가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균형이 될 때까지 회복이 돼야 하는데 네.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 어쨌든 환율이 50몇 개월 동안 내려갈 게 덜 내려가기 때문에 또 50몇 개월 전에 비해서 뭐 올라갔다고도 봐야겠죠. 그런 점 때문에 외환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환을 살려면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이렇게 방출을 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원 통화 발행액이 늘어나고 그게 물가는 안 늘어나는데 부동산 값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 일본이 1991년에 거부품이 꺼질 때 그 바로 전야의 모습 네. 그런 거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 걱정이 되는 거죠. 중앙은행으로서도. 그리고 또 2008년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날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던 건가요? 부동산 버블 꺼질 때? 그때는 부동산 거품은 있었지만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거긴 재정도 적자인데다가 경상수지도 적자라서 쌍둥이 적자를 수십 년 하고 지금도 그걸 네.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991년도 미국에 비하면 예. 어쨌든 열심히 뭐 하여튼 수출을 해서 그런데 과연 수출이 경쟁력이 있어서 하느냐? 왜 경상수지가 4년 이상 흑자인데도 환율은 안 내려가느냐?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누군가 보고 있겠죠. 네. 이제 조금 이제 이 이해가 복잡해지는 게요. 경상수지가 수출 수입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환율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생긴 인위적인 결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 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 정부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는 발뺌할 수 있지만 외환보액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느냐. 외환보액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보면 뭐 유로화나 이렇게 달러 아닌 걸로도 해서 유로화 환율이 뭐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으로 합계를 내면 이제 외환보액이 늘었지만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4년 동안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정부가 또 중앙은행 시켜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맞다. 미국이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상수지 흑자의 좀 가장 큰 원인이 뭔가 궁금해지는데요. 결국 이 유가 하락의 영향인가요? 지난 2년은 그렇습니다. 유가가 재작년 뭐 하반기부터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2년 문제가 아니고 4년, 5년 가까이 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투자도 안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측면은 4, 5년 된 문제고 네. 유가는 2년 된 문제고요.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유가가 내려가는 건 우리나라에서 좋은 뉴스인데 네. 그럴 때 잘 국제 경쟁력을 탄탄히 해야 하는데 한편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외국에 가고 나가는 제조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제조업체보다 많거든요. 네. 뭐 이런 게 중장기적으로 걱정이 되는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가가 뭐 현재는 원인일 수 있지만 2년이고 수입이 줄어든 것은 4년 이상 이제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예. 이 결국 이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한 달쯤 전까지 올라가다가 네네. 지난 한 달은 또 내려가고 네. 유가 전망이 그렇게 뭐 불투명하지만은 더 이상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은데 여전히 지금 수준도 그 피크에 비하면 뭐 40% 정도는 싼 거니까요. 저유가다. 현재도 예, 저유가.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은
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는 그 투자은행이나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국제 유가 상승을 또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사우디하고 이란이 경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교수님 아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유가가 낮은 것은 우리에겐 어쨌든 좋은데 이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조선산업이나 이런 데는 분식회계하고 제들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 이 분식회계하는 거는 즉각 구속해서 수십 년 징역살이를 하고 그 책임자들을 모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를 살려주면은 외국에 가서 수주할 때 이 싼 값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불량한 기업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도 계속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오래가고 세금만 축내고 이런 아주 나쁜 정책을 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야기는 수십 년간 해왔는데요. 지금 수출도 줄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는 나쁜 정책의 문제가 있고 모럴 해저드가 팽배하다면 교수님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타개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다 보면은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자 중에 이 잘못한 그 패자,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우조선이나 이렇게 분명히 잘못한 데는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눈 딱 감고. 그런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지 않고서 시장 경제라고 한다는 것이 이 경쟁의 그 공정성 이런 걸 해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내 경쟁도 안 되고 국제 경쟁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건 돈 안 들고 재정을 하나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을 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귀중한 세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 펀더멘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그 시장 경제 ABC를 정부가 안 하고 심판을 엉터리로 하면은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결국은 경상수지 흑자도 일장춘몽이 될 날이 오고 또 제3회 우리가 97년에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도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서 외환보액을 늘려봤자 또 어떤 국제적인 큰 파동이 있을 때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말 경계하면서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기와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났어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